오늘 영상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이더의 전략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이 트레이더님의 전략을 검색을 하면요,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영상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 영상들을 좀 보다 보니까 잘못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 그럴싸하게 이 사람이 사용하지도 않은 전략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은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한 부분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잖아요, 여러분들. 해외 투자자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또 어울리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지표라든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알려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바로 함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트레이더가 작성한 세 가지 원칙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매매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내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면은 첫 번째로 강조한 거는 브레이크아웃이라고 불리는 전략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돌파 매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돌파 매매 전략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두 번째는 에피소드 피벗, 전환점 매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특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을 때 이거를 추세를 돌리는 지점에 순간을 캐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파라볼릭 쇼트,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입니다. 특정한 종목이 낙폭이 뭐 30%, 50%, 70% 이렇게 커지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쿨라메기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매매 전략을 통해 가지고 이 부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 쿨라메기 트레이더의 매매 원칙이 여기서 좀 적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쿨라메기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본인만의 매매 원칙이 확실한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서 저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실제로 매매를 진행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것도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원칙은요, 어떤 주식이든 절대 30% 이상 비중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모든 주식은 아니고요, 당일 단타가 아닌 매매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내가 오버나이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틀 이상 주식을 보유한다라고 하면 절대 비중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비중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절대 변수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원칙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인데, 종목당 비중을 웬만하면 10에서 20%로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발생할 수 있는 고비중 매매는 절대 안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보실 부분은 손절 밴드인데, 이 사람은 전체 계좌에서 0.25%에서 1%만 이제 손절 밴드로 놓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는 종목당 10% 비중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한 종목에 10%씩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종목당 손절가를 잡을 때 2.5%에서 뭐 손실이 많이 나봐야 10% 이내로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 계좌가 몇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일 때는 0.5%에서 1.5%를 감수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목당으로 계산하면은 5%에서 15%까지만 이제 리스크를 감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이야 이때는 이렇게 매매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또 절대 1%가 이제 리스크가 넘어가면 매매를 안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 모르겠어요. 뭐 단일 종목으로 이제 몰빵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 10종목, 뭐 20종목 정도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원칙만은 좀 기억을 하면 좋겠다. 전체 계좌에서 한 번의 매매에서는 0.25%에서 1% 이상 손실폭이 커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2.5%에서 최대 10% 정도의 손절가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한 번의 거래로 절대 계좌를 망치지 말아라 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브레이크아웃이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브레이크아웃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돌파 매매였습니다. 근데 돌파 매매가, 이 사람이 말하는 돌파 매매는 조금 다른 돌파 매매예요. 내용 함께 보도록 하면요, 이 쿨라메기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지난 100년간 어떤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지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반복되는 루틴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계단식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20%에서 50% 정도 상승이 나온 다음에
풀백 현상, 그러니까 뭐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고사이드웨이, 그러니까 횡보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상승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서 매매 준비를 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종목을 찾기에 앞서서 이제 종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1개월, 3개월, 6개월을 주기로 해서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에서 2% 안에 있는 종목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시장의 주도주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종목들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게, 저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급등주들에 대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때 뭐 키움증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창을 보여드리면은 0194라는 창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누적 등락률 상위라는 창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종목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기준값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1개월, 3개월, 6개월인데 오늘 날짜를 기준해서 뭐 첫 번째로는 1개월 이렇게 해서 조회를 눌러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걸까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강력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쉬어가다가 재슈팅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종목들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드렸던 종목 중에 저희 코데지 컴바인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이제 3, 4일 전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코데지 컴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종목까지 차트 보여드리면서 피드백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어떻게 찾은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누적 등락률 상위 종목에서 종목을 보고서 이제 눌림목이라든가 돌파 타점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급등해준 이후에 일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서 조정도 살짝 나와줬는데, 이 다음날 시가를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웬만한 고점 구간들을 전부 다 돌파를 해주면서 대량 거래량을 현재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자에도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량을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도주에서 또 종목을 찾아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종목을 찾으실 때는 이 창을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부분까지 간단하게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전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또 매매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종목을 찾았다면은 어떻게 거래하냐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설정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장 시작 전에 그러니까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창을 통해 가지고 알림을 미리 설정을 하고서 이제 매수할 준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아래에 있는 조건들에 부합을 하게 되면은 알림 설정을 해놓고 매매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들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장이 시작하고 나서 1분봉, 5분봉, 60분봉 캔들에서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에 매매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9시부터 한 10시 정도까지 매매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분봉을 보셔도 괜찮지만 일봉 차트상으로 그냥 분봉을 무시하고 당일의 고점을 돌파하는 시그널들이 보여지면은 바로 여기서 진입을 하는 방법으로도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해당 내용은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스톱, 손절이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폭, ATR, ADR이 변동폭이에요. 그러니까 당일에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출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우리가 종목 포착을 하면 1,500원 이렇게 신고가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절가는 무조건 여기로 밴드를 잡는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으로 이제 하락폭이 커지게 되거나 변동성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당일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익절에 대한 부분인데, 2분의 1이나 3분의 1,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한다라고 해요. 늦어도 3일에서 5거래일 이내에는 분할 매도를 1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분할 매도를 진행한 다음에 이제 이익 보존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익절을 한 내 매수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청산 가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1,500원에 매수를 진행을 했어. 주가가 올라가서 분할 매도를 했잖아요. 다시 1,500원 아래로 떨어지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은 해당 구간을 이제 이익 보존가로 논다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보 투자자를 위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조건 외에도 이제 12동 평균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제 이익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까지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건을 통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어쨌든 알림 설정이란 걸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다시 HT에서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 또는 이슈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알림 설정을 좀 해주는 겁니다. 이제 알림 설정 같은 경우는 1023 창을 통해서 또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1등락률, 등록 해지가 있는데, 종목을 검색을 해준 다음에 이제 신고가 구간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설정을 해준 다음에 등록하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팝업 화면으로 알림이 나오게 되는데, 뭐 모바일도 전부 다 설정이 가능하고 HTS 설정 가능하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뭐 또는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주력 종목들 보면서 신고가 자리들을 좀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 좋을 수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종목들을 이런 날 포착을 했다라고 해요. 지금 종가가 23,000원에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날 장 시작될 때 지금 신고가 어디에요? 24,050원 구간인데, 해당 구간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다면 이 자리를 뚫을 때, 여기를 뚫어줄 때 알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24,050원이 넘어가면은 알림이 울리겠죠. 이 자리에서 이제 팝업이 나올 텐데, 이렇게 뚫는 자리가 나오면, 고점을 뚫는 자리가 나오면은 매수 타점을 잡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분할 대응을 하셨다면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매매를 하는 건데, 이제 매수가가 지금 24,050원일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를 이탈하는 시점을 이익 보전으로 놓던가 10선 또는 20선을 기준으로 이탈되는 시점을 대응 구간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10구간, 지금 12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신고가 패턴 매매 전략을 사용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쉽게 잡아낼 수 있어서 적극 권장드리는 부분이니까 해당 내용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간 동안 좀 올라간 구간들을 보면은 5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시장 주도주에서 이런 종목들을 찾으시면은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니까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 이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내용은 어쨌든 간에 신고가 돌파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건 예시 종목들인데, 제가 보여드린 예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 피벗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환점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환점 매매인데, 이 두 번째 에피소드 매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료 매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깜짝 실적, 뭐 예상 실적치 상향, 정부 정책 관련된 내용들, 뭐 또는 바이오 FDA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러한 재료들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중에서 가장 파워가 강한 것은 이제 가이던스, 실적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실적 안 보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매매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여러분들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재료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 보면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 전략을 통해서 매매를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EP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일 갭 상승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미국 시장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이제 등락률 제한이 30%로 막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5% 내외 정도로 해가지고 이 조건들을 좀 충족하면은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지금 10%라고 하지만 전 5%라고 하겠습니다. 5% 이상 갭 상승이 나와야 되고, 이제 개장한 다음에 바로 5분에서 10분 안에 대량 거래량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개장 직후에 5분에서 10분 동안 이 거래량들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기본 전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 이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심플하죠. 그냥 당일에 갭상승 10% 이상 하는 종목 중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종목들을 보고, 이제 뭐 신고가 영역에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단기 관점으로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이전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를 해주면서 고점이 형성되면은 바로 매매를 진행하면 되는 굉장히 간편한 전략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례의 대표적인 예시 종목으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국내 주식시장에는 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예시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SK하이닉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이제 정규장을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KRX로 정규장 기준 보는데, 자, 갭 상승이 뜨는 지점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실적 모멘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이때 갭 상승 몇 프로 떴어요? 시가가 한 7% 정도 뜨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맥점의 신호라는 거예요. 기존의 고점들을 전부 다 돌파를 해주면서 이렇게 시가가 고가로 형성이 되면서 갭 상승이 뜨면서 대량 거래량까지 동반된다면 바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실제 분봉 차트 구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구간이 시가 구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9시 구간인데 여기 어때요?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한 5분에서 10분, 15분 동안 계속해서 대량 거래량이 평상시 대비해서 많은 거래 대금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그냥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시그널들이 보여지면은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된다고요. 그냥 바로 직후에 매수해서 끌고 가라는 겁니다. 어차피 큰 재료가 에피소드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단기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매수를 진행했다면 손절가를 동일하게 10선 그리고 20선을 놓고 매매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탈하지 않고 내가 매수한 당일에 저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는 건데, 일봉 차트로 그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2일 구간이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매수 포지션을 바로 잡는 거고, 매수를 한 직후에 이 10선과 20선, 파란색 선과 노란색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고 끌고 간다라는 건데,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게 되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형주들에서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전략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었던 종목을 생각해보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삼성전자도 보면은 여기 동일한 날 3, 4% 정도 갭상승이 크게 뜬 걸 볼 수 있는데, 이날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나이백 같은 종목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이전 고점들 돌파해주면서 시가 형성이 있는데, 이제 시가가 한 10% 정도 이렇게 상승폭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이날 이제 장 초반에 대량 거래량 나오면서 갭 상승이 떴었던 부분인데, 상승률 보면은 이것도 역시 엄청난 상승폭 키우고 있죠. 이제 10선을 이탈하는 이런 지점들이 매도가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건데, 중장기 매매를 할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해당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내용은요, 이제 세 번째 스텝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보실 부분은 파라볼릭 쇼트, 낙폭과대주인데, 이제 주식 가격이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뭐 50%에서 이제 100%씩 이렇게 찍혀 눌려버리는 경우에 공격적으로 종목을 매수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려야 될 거는 대형주라는 전제 조건이 좀 깔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낙폭이라는 거는 시장 환경이 아무래도 영향이 큰 부분이고, 개별 악재가 될 수 있겠는데,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전략이 선물 매매할 때 이제 숏 포지션을 잡을 때, 그러니까 공매도를 칠 때 주로 사용이 되는 전략인데, 상승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예시 차트를 같이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예시인지 보여드릴게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악재가 발생하면서 낙폭이 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빠지게 됐을 때 뭘 보냐면은 개장을 당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추세를 돌려주면서 이동평균선들까지 전부 다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 추세 전환 캔들이 보여질 경우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런 경우에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했는데, 낙폭이 커진 상황에서 첫 번째 저위험 구간을 잡는 거다 보니까 이제 기대 수익률이 뭐 스포트에서 30에서 뭐 50%, 많게는 100% 내외까지도 나오는 매매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증시가 고점에 있든 저점에 있든 상관없이 단기 낙폭 과대만을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시 차트 보여드리면서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낙폭 과대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파라텍시스 코리아라는 기업, 그러니까 이거는 임상 실패를 하고 나서 낙폭이 순식간에 뭐 80%, 90% 나왔던 기업인데, 이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전략에서 핵심적인 맥점이 뭐냐면요, 장 초반에 장 시작하면서 뚫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어때요? 전부 다 장 시작한 이후에 한참 있다가 좀 주가가 올라가면서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고요. 이런 구간이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추세가 다시 꺾였다가 장 초반 해당 구간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장 초반 9시 딱 열리자마자 9시 한 5분 정도까지 변동성 보이면서 이전 이틀간의 고점 밴드를 전부 다 뚫어버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 봉상으로 보았을 때 단기간 눌림대를 제외하고 최근 고점들을 전부 다 돌파를 해주면서 시작을 하는 경우에 바로 맥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 구간에 선을 그어주도록 하면은 해당 자리가 이제 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이후로부터 주가가 상승 추세로 강하게 전환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구간 이후로부터 추세를 돌려준 이후에 3,000원대까지 무려 5배 정도, 수익률로 치면 한 500% 나온 거죠. 한 500% 정도 올라간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낙폭 과대주 중에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 전환점의 첫 번째 포인트를 맥점으로 보고서 진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제 조건 자체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5분 봉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5분 봉상으로 아침 9시부터 9시 한 30분 사이에 최소한 2, 3일 정도의 추세를
전환시켜주는 자리에 고점이 형성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진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보여지는 패턴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자리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자리들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제 2020년도 코로나 발생했을 당시죠. 주가가 막 급락하고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5분봉으로 접근하면서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줄 수 있는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돌려줄 수 있는 캔들이 나오면은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장 초반에 이틀 정도의 추세를 돌려주면서 고점권을 돌파하는 시그널들이 보여지면 바로 매매 포지션을 잡는다. 이런 경우에는 손절가를 추세 전환 캔들의 저점으로 두시고서 끌고 가시면 되는 건데 이제 이 저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가격대에 회귀하는 지점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매매하는 전략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간에 움직임이 안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회복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큰 기업들 중에서 낙폭과대주들이 나오면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쿨라메기라는 트레이더가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매매 방법인데 국내 버전으로 조금 통역을 해보자면은 여러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전략을 봐야 될 것들이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좋은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해당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련된 매매 전략들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들을 토대로 해서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일같이 영상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주식당 유튜브 채널 말고 종목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많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자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 상한가 나온 종목들도 있고 이렇게 강세를 보인 종목들도 있는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포인트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 장중에 모비스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죠.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타 관점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아까 비트로넥스텍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린 바가 있었는데 해당 종목 역시 오늘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급등해주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전일자 장중에 말씀드렸던 내용 보면은 저스텐 같은 종목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시초가 매물대 돌파 종목으로 다시 한번 오전 8시 59분 언급을 드렸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자 어떤 흐름 나왔어요? 장중에 급등하는 흐름 이렇게 보여준 걸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전일자 종가 기준 대비해가지고 거의 15% 내외 상승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최종 수익률 같은 경우는 20% 이상 올라가는 모습 보여졌는데 제가 보고 있는 단기 관점의 종목들 같은 경우 중단기 관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님들 위해서 해당 방에서 전부 다 좀 피드백을 추가로 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매매 전략 통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종목들을 가지고 또 매매 전략들 잡아보시면 또 유리하게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같이 종가 기준으로 관심 가지면 좋을 만한 종목들, 시초가 종목들, 장중 단타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댓글에 고정된 링크 클릭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하신 부분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당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다양한 교재 내용들도 전달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이번에 구독자 1만 명 막 돌파를 했습니다. 저희 다음 목표가 3만 명 목표로 잡고 좀 열심히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구독자 좀 빠르게 늘릴 수 있도록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내용들 전달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편하게 입장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당일 단타 관련된 내용들, 스윙 매매 관련된 내용들 내일도 영상 올라갈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